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네, 마르의 북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 네, 다들 4월 달 잘 마무리하시고, 네, 5월 첫날 잘 보내셨나요? 저도 이제 4월 열심히 잘 마무리하고, 이제 정말 새 생명의 기운이 돋아나는 새로운 5월을 맞이해서 좀 산뜻하게 의상도 준비를 해봤는데, 또 5월 달을 맞이해서 저희 북카페에서 또 다채로운 내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심플리 리치, 그동안 읽었던 이 심플리 리치의 챕터를 연이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첫 번째 챕터에서는 리치 디보스의 어린 시절 어떤 상황에서 자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제이와의 운명적인 만남, 그래서 찐 우정에 대해서 리뷰를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에는 이제 try or cry라 그래서 울거나 혹은 해보거나,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대공황을 거치고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다양한 사업에 도전을 하시죠. 그래서 뭐 항해도 해보게 되고, 그런 항공업도 도전을 하고, 뭐 드라이빙 레스토랑도 하게 되고, 다양한 것들을 도전하면서 항상 어떠한 결과든지 내가 무언가를 행동할 때 나왔다라는 그런 진리를 깨달으시게 된다는 그런 도전 정신을 일깨우면서, 또한 청도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근면 성실한 자세에 대해서 또한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챕터 4로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챕터 4와 5를 함께 리뷰를 해볼 거예요. 파트 1과 2로 나눠서. 지난번에 챕터 한 개로 하니까 살짝 짧은 느낌이 있어서 오늘 파트 1, 파트 2로 나눠서 해볼 건데요. 먼저 챕터 4는요, 어떻게 스타트가 되냐면, 그래서 지난주에 남미 모든 대륙을 이제 배가 비록 침몰을 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는 다른 그 교통수단을 찾아서 여행을 마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항해를 마무리하시죠. 그래서 남미 모든 대륙을 거의 다 돌아보고 오신대요. 다 돌아보고 왔을 때 한 브라질에 있는 이제, 네, 이거 보여드릴게요. 따다. 네, 그리고 챕터 4의 제목은요, People helping people to help themselves예요. 사람들을 돕는데 그들을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 아이디어가 뉴트라이트의 아이디어이기도 하지만 아메이사를 나중에 창립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의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제가 통틀어서 아이디어가 한 기업을 탄생시킨 스토리라고 제가 잡아봤거든요. 오늘은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겟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 코파카바나라고 하는 브라질의 한 비치예요. 너무 아름답죠? 이 이쁜 이 비치에서 이 리치와 제이가 뭘 하냐면, 우리가 여행을 다 끝내고 나서 한번 지금 우리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했더니, 그래, 보트는 가라앉았지. 그동안 모아둔 돈도 다 바닥이 났지. 돈 나올 것도 딱히 없지. 우리가 대학 졸업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딱히 직업 교육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자본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지금 상황을 어떻게 또 돌파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무언가는 해야 될지는 알았지만 그게 무엇이 뭔지 몰랐지만 무엇을 하든 함께 하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앞으로의 컴퍼니 이름은 자리 코퍼레이션이 될 거야. 그래서 그 제이벤앤들의 J와 이제 리치 디버스의 Re를 따서 자리 컴퍼니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결단은 이 코파카바나라는 비치에서 역사적인 이렇게 동관계 그걸 결명을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함께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9 to 5 job, 우리가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이 티피컬한 직장인의 삶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두 분 다 동의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난 전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고, 무엇을 하든 we wanted to continue doing things on our own.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not necessarily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doing things on our own. 그것이 무엇이 됐든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거, 우리끼리 우리의 것을 무언가 만들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절대 남 밑에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리, 우리의 것을 한번 만들어 보리라는 다짐을 가지고 다시 그랜드 래피즈로 돌아오시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뭘 했냐면요, IT에서 그런 그 마호가니에서 만든 그런 가정용 그런 용품들을 가지고 수입을 해와서 다시 그랜드 래피즈에서 파는 그런 무역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나름 잘 됐지만 엄청 큰 돈을 벌지 못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했던 것이 뭐냐면, 그 그랜드 래피즈 장난감 가게를 차리셔가지고 목재로 만든 그 나무로 만든 그 인형, 그러니까 말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엄청 잘 될 거라면서 특허까지 내고요. 막 돈을 막 벌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이들은 좋아했을 수 있었으나
막상 돈을 내야 되는 부모님이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하기를 꺼려했겠죠. 그리고 마침 그때 야심차게 준비한 그때 타사에서는 막 이제 플라스틱의 재료를 갖고 훨씬 더 싸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을 만들어서 막 팔기 시작하니까 뭐 이제 속절없이 밀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떻게 회고를 하시냐면 이렇게 회고하십니다. The business was a disaster. disaster 아시죠? disaster. 이건 디제스터야. 재앙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비즈니스는 재앙이었다. 그래서 그 재고도 굉장히 많이 남겨서 한동안 창고에 그 장난감 그거 해서 망했던 그 재고들을 가득가득 쌓아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사실 위로가 됐던 게 리치아즈 이렇게 대단한 분들도 첫 시작은 항상 어설펐고 이런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구나.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 아이러니하게. 맞아. 나의 처음도 돌아보면서 처음에 막 후원했을 때 처음 막 이렇게 갔을 때 진짜 막 이제 아는 언니 집에 막 비즈니스 얘기로 갔는데 막 한마디도 얘기 못하고 그냥 돌아올 때 그 패배감과 뭔가 디제스처 이런 느낌을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첫 스타트는 누구나 다 이런 디제스처에서 출발을 했구나 되게 묘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시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도전을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좀 재미를 보면서 또 수익을 창출한 비즈니스를 하시게 됐는데 남미 여행을 또 배를 타고 항해를 한 그 기록을 이제 그 필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트래블로그라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뭐 브이로그처럼 여행 일지를 딱 필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되게 잘 팔린 거죠. 그래서 한 좌석당 1달러를 주고 팔았는데 한 300좌석까지 찰 정도로 그게 꽤 잘 됐고 또 하나 뭐였냐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대요. 그래서 이제 대중들을 상대로 우리 여행을 이런 걸 했어요 라고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그때 그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회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쉬운 거는 이때 방영했던 이 필름을 지금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젊은 청춘의 이 리치아 제의 모습이 담은 이 항해하는 이 멋진 모습이 지금도 우리가 필름으로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필름이 잊어버려졌대요. 어디로 갔는지 모른대요. 어떤 금고에 뒀는지 잘 보관을 했다고 했는데 어디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볼 수 없게 됐다라는 게 조금 아쉽지만 우리 상상을 통해서 계속 만나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속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았는데 정작 우리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줄 이 비즈니스의 기회가 우리 코앞에 있었던 걸 몰랐다 이러면서 그 비즈니스의 기회는 바로 제2의 부모님의 식탁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뉴트리라이트 프로덕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2의 부모님이 1940년대 후반 그 당시에는 대중들도 대부분 이 왜 어떤 비타민과 미네랄 서플리먼트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 없을 때 굉장히 앞서신 거죠. 굉장히 앞서서 이 비타민을 복용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효과를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들 이거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 뉴트리라이트사 같은 경우는 이건 제가 이 뉴트리라이트 스토리 따다 보이세요? 이 책에서 발췌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식물이 제공하는 것과 그 밖에 지구상의 공기와 물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뭐예요? 이런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구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우주와도 필연적인 관계이다. 식물이 제공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이런 앞서 어떤 식물 영양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뉴트리라이트를 창립하신 이 칼렌보거 박사님에 대한 내용도 이제 얘기를 나눌 건데 이 뉴트리라이트 서플리먼트를 복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These products were sold not in stores but by independent distributors. 그러니까 이것이 스토어 뭐 어떤 약국에서 판매를 한 게 아니라 개개인의 개인 디스트리뷰터들에게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한 가지 제가 내보려고 합니다. 자, 퀴즈 시간입니다. 자, 리치와 제이의 직 스폰서가 누구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나단.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단.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아시는 게 그쵸 닐이라는 그 육촌 사촌에게서 뉴트리라이트를 전달받았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분은 업라인이셨고요. 직 스폰서는 바로 제이의 부모님이셨다라는 거. 왜냐면 이 두 분을 직접 후원을 하신 것이 바로 제이의 부모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2세 느낌? 너무 놀랐어요. 보시면 책에 나오는데 제이의 세컨 커즌이 닐이 그 뉴트리라이트 프로덕트 디스트리뷰터였는데 이분들이 이 프로덕트를 제이의 부모님한테 판매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 이거를 복용하고 너무 효과를 느끼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 레이브다 막 미친 듯이 얘기하다는 뜻이에요. 미친 듯이 계속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리치와 제이한테 야 너네도 이거 먹어봐. 너네도 이 사업 한번 해봐라고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신 분이 다름이 아닌 제이의 부모님이셨다라는 거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제이의 부모님이 그 닐 사촌을요 그랜드 래피즈로 초대를 해서 한번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전혀 탐탁지 않았다고 해요. 마치 제가 저희 아빠가 한번 들어봐 했을 때 전혀 탐탁지 않아서 막 도망을 갔던 것처럼 이 제이와 리치 역시 우리가 비타민의 판매원이 된다고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러면서 거절했는데 결국 뭐 부모님이 얘기하시고 사촌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촌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한번 듣기로 들어줘 보기로 사업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너무 웃긴 거는 리치는 도망갔어요. 야, 걔는 네 사촌이지 내 사촌이 아니잖아. 나는 데이트하러 갈 거야. 너 혼자 들어봐 하고 이제 혼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가 이제 듣는 거죠. 그래서 들었는데 이게 바로 1949년 8월 29일이 이 제이가 먼저 뉴트리얼트 사업 설명을 풀로 한번 들어봤던 그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뭔가 가슴 뛰지 않나요? 우리의 첫 순간이 떠오르면서 이 부분들에도 비슷한 그 첫 순간이 있었구나. 되게 동질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리치는 데이트 핑계로 빠졌지만 갔다 왔을 때 데이트하고 왔는데 제이가 상태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래서 막 열정 막 뚜껑 날라가가지고 막 리치한테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막 밤새서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결국 밤새서 듣다 보니까 리치도 그래 다른 거 한번 스탑하고 이거 한번 도전해볼 만하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 생각하기 전에 제이가 한 말이 야 우리 둘 다 사인을 해놨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같이 사인업을 한 거야. 이 리치 제이의 판단으로 그 정도로 끈끈한 관계였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해서 49달러를 내고 스타트업 키트를 사고 체크를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just like that we were in the business 그냥 키트 사고 49달러 그거 산 거 가지고 그냥 비즈니스 스타트를 해버리는 사실 우리 사업이 다 그런 형태잖아요. 그냥 사인업하면 시작이 되는 것처럼 쉽게 스타트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스타트를 할 수 있게 된 어떤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초기 사업 캐피탈 자본금이 굉장히 낮았다라는 거예요. 큰 자본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WX 두 통과 어떤 책자 한 49달러만 내면은 그냥 손쉽게 비즈니스 스타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매출액에 비례한 수당을 받는 것 플러스로 이 특별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후원을 해서 그 사람이 올린 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커미션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는 독특한 보상 플랜을 보고 이 리치가 이건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메이라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그래서 이 뉴트리얼트, 초창기 뉴트리얼트를 가지고 이 두 분이 뉴트리얼트 디스트리뷰터로서 비즈니스를 스타트를 하시게 됩니다. 자, 잘 됐을까요? 엄청 잘 됐다, 1번 막. 절대 잘 되지 않았고 되게 고난을 많이 겪으시고 이게 엄청 큰 꿈을 갖고 스타트를 했는데 진짜 안 됐대요. 그래서 막 별장, 우리 같이 산 그 별장에 막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막 프로덕트에 대해서 막 비디오 보여주고 막 사업 설명 때리고 하는데 듣자마자 애들 다 도망가고 막 슬그슬그 막 기어나가고 막 문으로 가고 도저히 안 됐대요.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난관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당대 뉴트리션에 대한 지식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낯선 형태의 비즈니스 마케팅 모델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보다 더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를 회고를 하시면서 이 리치 디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당시가 우리한테는 defining moment였다라는 거예요. 이 defining moment가요, 영어 term인데요. A point at which the nature of a person or group is revealed or identified.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를 만나야 그 사람의 진짜의 어떤 성품과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defining moment예요. 여기서 갈림길이 딱 생기는 거죠. 여기서 뚫고 나가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 그것이 바로 defining moment였는데 이 당시가 이 두 분한테는 defining moment였대요. 그 정도로 힘들었다라는 거죠. 왜 모든 게 낯설었대요. 우리에겐 낯선 아이템, 낯선 마케팅, 낯선 비즈니스인 뉴트리얼트 사업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모든 익숙했던 것들을 시험대에 올리고요. 우리의 성품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대요. 사실 너무 안 되니까 그리고 너무 거절을 받으니까 너무 사실 힘들었대요. 그것조차 우리는 면역력이 있지 않았다고 이렇게 회고를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뭔가 세일즈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지만 우리라고 면역력이 막 충분히 있었던 건 아니다. 우리도 두려웠지만 우리는 그대로 헤쳐나갈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 지난날 다양한 경험에서 쌓였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냥 거절을 받아도 단순히 넘기고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그 마인드가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힘들 때마다 격려하고 도와줬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정말 큰 혜택이었대요.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겠지만 제이가 힘이 빠지면 리치가 인커리지 해주고 리치가 힘이 빠지면 제이가 인커리지 해주는 식으로 서로 힘들 때마다 격려하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동력이 되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팀워크의 중요성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비즈니스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팀들이 있고 도와주시는 스폰서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두 분이 서로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너무 감동적이죠. 근데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건 별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 당시 이렇게 사업이 안 됐냐. 첫째, 그 당시는 막 엄마 아빠가 뭐 반찬 잘 먹어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잔소리가 다양하게 많았어도 야, 너 영양을 챙겨야 돼, 이런 잔소리는 전혀 없던 시대였고요. 두 번째는 보상 플랜이 아까 말했듯이 검증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니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가져오는 건 이해되는데 왜 남의 것까지? 뭐 이런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가장 핵심적이었는데 이 두 분이 온전히 이 뉴트럴티 사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서 한 발은 딱 걸쳐놓고 계속해서 다른 사업이 뭐 없을까? 다른 좋은 기회가 뭐 없을까? 계속해서 이렇게 신경을 분산시켰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뭔가 결과가 날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거. 이게 특출하신 두 분마저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면 결과가 안 나는데, 그쵸? 되게 저희를 뒤돌아보게 되죠.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두 분이 결단을 하고 마지막으로 시카고에서 열리는 한 큰 미팅에 참석하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참석하러 가는데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셨대요. 만약에 시카고에 이제 번개가 치면은 이제 사업을 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번개 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뜻으로 그냥 가서 보고 이제 접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막상 이렇게 딱 갔는데 거의 한 150여 명이 넘는 정장을 말쑥히 차려입은 이 디스트리뷰터들이 쫙 모여서 되게 전문가의 모습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저희가 어떤 퍼즐을 갖고 하는지. 그리고 스타업스면 막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는 사람들이 막 성공하신 분들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막 열정이 끌어오르는 거죠. 이때 느꼈던 그 심정이 뭐냐면, 어렸을 때 왜 첫 번에서 얘기했잖아요. 리치의 아빠가 항상 넌 할 수 있어. 아, 전 못할 것 같은데요 하면, 야, 너 한 번만 더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이 벽을 부시고 할 거 할 정도로 절대 하지 말란 얘기 하지 않으셨던. 정말 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여기서 꿈틀꿈틀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딱 생기면서 아, 도전해봐야겠다. 그래서 이때 1948년 말에 전업을 결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여기저기 걸치고 있던 비즈니스 싹 다 정리를 하고 온전히 올인을 하시기로 작정을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돌아오는 길에 막 주유소 판매원한테도 막 이렇게 하고 막 판매를 하고 할 정도로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잘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겟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전에 뉴트럴티 사에 대해서 리치가 이렇게 회고를 하시는데, 이 뉴트럴티를 만드신 칼렌몽 박사님이요, 원래는 카네이션과 콜게이트라고 하는 미국 어떤 유제품과 일상용품 회사의 직원이셨대요. 근데 연구원이셨는데 중국에 파견을 해서 중국 그 당시 인구의 영양성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흥미로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rural area,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우유를 먹지 않은 사람들은 고지혈증이 걸리고, 이런 걸 보면서 영양과 어떤 그런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1920년 상하이에서 막 이 당시 굉장히 진보 앞선 거죠. 이 당시에 중국에 갔다는 건 정말 앞선 거예요. 그래서 세계 만방에 중국은 없어요. 이때 아직은 중국은 그쵸, 아직 폐쇄적인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러면서 이게 또 나옵니다. 중국 정치에 대해서 살짝 이제 나와요. 근데 이게 요 책에서 되게 자세히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또 부전공이 그 동아시아 지역학이었거든요. 중국 역사, 경치 막 그런 거 되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때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내가 아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날 준비시켜 주셨구나. 아메한테 다 써먹어요, 공부한 것들을. 그래서 또 다시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때 공부했던 기억이 나면서. 그래서 뭐 이걸 깊게 들어가진 못하지만 그냥 뭐 중국 역사 그냥 간단하게 뭐 그쵸, 그 장개석과 이제 마오쩌둥이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국민당과 이제 인민당 해가지고 이제 공산당 해서 막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상하이에서 막 업라이징이 일어나기도 하고 상해 혁명이 일어나기도 하면서 그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막 일본군 끼지, 막 마오쩌둥은 소련에 막 지원을 받지, 막 그리고 뭐 이 장개석은 사실 막 전국을 막 지역을 내려고 다 점령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대만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부를 차리고 결국 중군이 공산화가 되게 되는데, 이런 과정 소용돌이 속에 이 뉴트럴티 4를 만드신 칼렌버그 박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결국은 시민을 도와주다가 감옥에 투옥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26년도에 1년 동안 투옥을 하시게 되는데, 투옥 사례를 하면서 역량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돼 이래가지고
이제 막 그 간부들 있잖아요. 이게 막 지키는 교도소 수감하시는 분들한테 막 저거 초록 색깔 리프가 있는 잎사귀 있는 건 다 갖다 달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빻아가지고 스튜에 넣고 그리고 막 못을 막 녹슨 못을 막 넣어가지고 철을 보충하기 위해서 스튜에 넣어가지고 먹고 이거를 막 나눠 먹고 이랬더니 그와 그들 수감자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투옥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영양학적인 지식이 투옥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빛을 발휘했던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 이게 있다 하면서 결국은 퇴사를 하시고 1953년도에 캘리포니아에서 건강식품을 본격적으로 스스로 제조를 하고 유통까지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효능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먹고 내가 알리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시중 약국을 통해 판매하지 않고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접 판매라고 하는 그런 그 다이렉트 셀링의 원시조가 되는 것이죠. 정말 앞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도 와 대단하다는데 여기는 더 앞선 사실 더 선구자적인 그런 면모를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좀 되게 길고 글자가 작긴 한데 한번 읽어보실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he was way ahead of time. 그래서 이 당시 아무도 쓰지 않던 항산화, 어떤 유기농,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 우리가 이제야 와서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얘기하는 이런 단어들이 이때 1902때 만드셔서 막 그걸 연구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출사를 만드시고 막 프레젠테이션 할 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당시 카네기 리더십 트레이닝하는 훈련 그런 스피치 훈련하는 곳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서 심리학자인 캐슬베리랑 그 캐슬베리의 친구였던 마이팅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이 들어보니까 이거 되게 괜찮네 해서 판매원이 되기로 하고 나중에 판매 대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나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판매한 것이 아니었어요. 농장을 판매한 것이었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농장이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대단하죠. 약간 아메이스ika 원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팜플렛도 이 당시에 보여줬고 이 멋진 말. 한 세대가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가 그늘을 얻는다. 소름 돋죠. 한 세대가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가 그늘을 얻는다라는 정말 앞선 그런 어떤 그 진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거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유출사를 키워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인드를 이제 막 미팅에서 배우니까 이 리차드가 열정을 받아가지고 그래 도전해보자 해서 막 200석짜리 호텔을 막 빌려가지고 막 사업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딱 2명이 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안 되는데? 우리의 모든 무기를 총동원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되게 실망을 하고 제이가 우리 이거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때 리치도 사실 자기도 되게 의기소침했지만 그걸 티를 일부러 안 내고 아니야 우리 이 정도로 포기할 순 없어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깻줄 하면서 이제 정말 집집마다 콜드 컨택으로 찾아가면서 이 비타민의 효능에 대해 알리고 이걸 드셔보세요 하는데 1년 동안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고기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다니다가 제이가요 정말 평생에 가장 큰 수확을 거둔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금발의 아름다운 미녀를 한 집에 똑똑 두들겨 들어갔는데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제이한테 리차드 말한 거, 야 저기 정말 예쁜 금발이 미녀가 있어 했는데 결국 그분이 나중에 이 제이 벤 앤델의 와이프가 된 베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츄레이트 디스트리뷰터로 이제 비타민을 판매하면서 만난 게 그런 인연이 있다라는 거 너무 아름답죠. 저 스티븐 앤델의 엄마 되는 분을 만나신 거죠. 그래서 꾸준히 이제 지치지 않고 왜 이걸 먹어야 되는지 이거 why에 대해서 why 뉴트라이트에 대해서 꾸준하게 알리면서 1명, 2명 소비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소비자들 중에서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소비자들 중에 사업가를 찾는 게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업가들이 점점 하나하나 후원하기 시작하고 유니크한 마케팅 스타일을 쉐어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그룹이 늘어서 결국 그 네트워크 인맥이 막 1000명이 달하고 나중에는 컨벤션을 딱 열었는데 참가 인원이 막 5000명이 달하는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로 그룹을 팍 폭발을 시킵니다. 저희 그룹이 5000명이 되는 그날을 상상을 합니다. 저희도.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잘 되고 있을 때 뜨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48년도에 FDA라고 하는 미국 연방식품의약청에서 뉴트라이트사를 이제 제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제소를 하냐면 과장 광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이해관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FDA가 어떤 no understanding of the 그러니까 어떤 기업가적인 측면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왜 이거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어떤 의사들의 그런 것들
대해만 치우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드러그처럼 어떤 드러그, 의약용품처럼 이게 레귤레이티드, 이렇게 컨트롤 되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제소를 때리면서 이때를 기점으로 판매 실적이 급격히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이런 것들, 이런 팜플렛을 쓰지 못하게 됐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구였는데 이거를 봐야지 아 이런 효능이 있구나를 알고 소비자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금지를 해버리니까 되게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뉴트라이트 사에서 남겨주세요. 이 에디슨 램보그사라는, 왜냐면 이 판매 실적이 떨어지니까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화장품사를 라인을 차리는데 이게 또 이제 갈등의 씨앗이 돼서 마이팅거 앤 캐서빌 그 어떤 그 유통업 그 대리행을 그 회사를 통해서만 이게 판매가 되는데 이제 이거를 빼고 독자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여기서는 우리는 스킨케어만 취급해야 된다. 막 이러고 안 맞으니까 독자적으로 이걸 주기 시작하면서 막 내부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제조사와 유통사의 갈등에 이제 영락없이 디스트리뷰터들이 끼게 된 꼴이 된 거죠. 그러면서 막 이걸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그 리치를 아니 제이를 막 사장으로 앉힌다 하고 막 제안을 한 거예요. 뉴트라이트 사에서. 근데 이제 이 리치가 아 네가 만약에 하고 싶으면 해. 나에 너무 신경 쓰지 마. 나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긴 원치 않아. 했는데 딱 리치가 아니 제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리치가 나단 여기 안 나오네요. 아무튼 야 무슨 소리야. 나는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우리는 팀이잖아. 난 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사장 자리를 딱 제이가 거절하고 끝까지 남은 거 두 분의 파트너십으로. 만약에 그때 제이가 사장 자리를 승인했으면 지금의 아메이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힘든 시기를 거치는데 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사실 비타민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은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기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그 독특한 마케팅 시스템을 통해서 함께 잘 살고자 하는 그 기회를 쉐어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팔아왔던 어떤 아이디어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비타민이, 미네랄 이걸 판매를 못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계속 셀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업이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과 두 번째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큰 자본금이 필요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컨셉이 굉장히 잠재력이 큰 컨셉인 것을 이 뉴트라이트 활동을 하시면서 아셨던 거예요. 이 컨셉의 핵심은 바로 뭐냐? 처음 얘기했듯이 people helping people to help themselves. 사람들을 돕는데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도울 수 있게 돕는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컨셉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컨셉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파트 2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뉴트라이트사가 이렇게 분쟁이 되면서 결국 나중에 아메이가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파트 1, 그쵸? 챕터 3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챕터 4에서는 그 두 분이 어떻게 뉴트라이트사에서 이 디스트리뷰터에서 아메이사를 창립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들이 다 나오거든요. 잠깐 쉬시고 파트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좀 이따 바로 만나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또 되게 처음인데, 네, 괜찮나요? 여러분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트라이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저세상 텐션이다. 뭔가 되게 쫓기듯이 얘기를 한다.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시간에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여간 되게 달려왔는데, 이제부터 살짝 또, 네, 이번부터는 또 되게 내용이 되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겨와 볼게요. 나단, 우리 전체 파트 1이었던 이 심플 이츠 전체 파트 1이었던 그 액션, 태도, 환경 우리 3A's 맨 처음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 3A's가 드디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2, 큰 파트 2로 넘어가는데 이 파트 2의 제목이 바로 Selling America예요. Selling America. 이해돼서? Selling America. 그 아메리카를 셀링 한다라는 거예요. 아메리카를 판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 Selling America가 나중에 리치 디버스가 했던 유명한 연설의 제목이 되고요. 이거를 이 책에도 이 제목을 썼다라는 것은 이분의 평생의 어떤 하나의 띠임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Selling America 나오고 나서 이 Selling America의 첫 번째 챕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The American Way라고 나옵니다. 아메리칸 웨이, 미국적 방식이라는 거죠. The American Way. 근데 지난주에 미국이 어떻게 건국이 되었고 정말 그 청교도, 그 프로테스탄트 그 정신으로부터 자유를 찾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그 선교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하나의 기업이 되고 국가가 되고요. 이 미국에서 추구하는 그런 자유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 띠미어 사실 내내 흐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Selling America 그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이 뉴트럴티 디스트리뷰터들이 제조사와 유통사 사이에 갈등이 이제 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요, 더 이상 어떻게 뭐 예전처럼 막 무모한 도전을 할 수도 없었던 게 1952년도에 제이가 베티와 결혼을 하고요. 53년도에 이듬해 리치와 또 헬렌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두 자녀들까지 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어서 상당히 더 진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돌파를 하기로 결정하냐면 우리 유통 그 디스트리뷰터들의 그 LOS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새로운 어떤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를 런칭을 다 새로 해서 새로운 우리만의 그 기업을 스타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리치와 제이가 그 한 시골 거기 마을에 나란히 집을 지어요. 그래서 이거는 와이프들이 이제 오기도 전에 나란히 집을 지어서 우리가 나중에 결혼하면 이렇게 옆집에 살자라고 했는데 실제 그 집에 지었던 그 땅이 지금의 아메이 헤드쿼터 본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사 집에서 그냥 지하실에서 스타트를 그렇게 철저하게 시작을 해서 지금이 이렇게 아메이가 되게 되는데 제대 후 벌인 여러 사업부터 카리브해 행위에 대한 어떤 도전과 모험의 경험이 없었다면 제이와 나는 이전보다 훨씬 위험이 더 클 수도 있는 이 전혀 새로운 사업에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라고 회상을 하십니다. 왜냐면은 이 나의 그 디스트리뷰터들이 나의 어떤 파트너들이 그대로 아메이사를 시작할 때 따라올지도 의문이었고 어떤 프로덕트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고 온통 슈어했던 게 하나도 없었지만 그대로 그들은 도전을 감행하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Another leap of faith. Yet 우리는 그러나 또 한 번의 믿음의 도약을 해보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잘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모르는 사업이었지만 그냥 한번 도전해보기로 해서 leap of faith, 믿음의 도약을 그냥 거침없이 건너신 거예요. 그래서 전 여기서 또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큰 중대한 믿음의 어떤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 전에 충분한 나의 어떤 데이터와 그간의 경험들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구나. 작던 크든 내가 작지만 계속 도전을 해보면서 돌파해본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도약을 할 때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배웠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 두 분들이 여러 가지 도전을 하시면서 단단해진 내공을 가지고 이번에 한번 스타트를 해보자라는 그런 도약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The American Way, 그래서 Let me tell you how great it is in America,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두 분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당연히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American Way Association이라고 하자, 미국식 방식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미국식 방식이었냐? 다시 한번 돌아가자면 그 당시 1959년도가 어떤 해였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쿠바에서는요, 피델 카스트로가 정권을 이제 그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요. 뭐 중국에서 공산주의 혁명 막 난리 나고 막 전 세계가 지금 막
막 들끓는, 여론이 들끓던 그런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차 대전을 이 미국이 참전을 결국 하잖아요. 왜? 미국식 그 방식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미국이 참전까지 하면서 결국 승전을 해서 이 자유를 얻어냈지만, 워낙에 소련이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막 소련이 막 달 막 그 막 인공위성 막 쌓아 올리고 막 되게 막 커지니까 이 공산주의에 대한 개념, 이 커뮤니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본주의가 이 커뮤니즘에 밀리면 어떡하지? 혹시 우리 미국도 공산화되는 건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요. 스물스물 사람들 사이에 피어오르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실제 중국도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마오쩌둥이 소련의 지원을 받고 이제 내륙을 싹 점령을 하면서 공산당이 막 창립을 하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소련과 중국이 이제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친미 세력을 얻으려고 했으나 실패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막 냉전 시대가 말도 못하게 아주 치열하게 이제 막 이렇게 하고 달아오르고 있을 때 이 1959년도에 이 두 분이 아니야. 미국식 방식. 아니, 지금 우리 미국인들이 누리는 생활 양식을 보라고. 이 생활 수준을 봐.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이 생활 수준을 누리게 해준 것은 자유기업 시스템을 가능하게 해준 이 자본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 이 미국식 방식을 어떻게 우리가 어벤던할 수가 있겠어. 우린 이 방식을 수호할 거야. 우린 이걸로 갈 거야. 한 번도 이 비즈니스를 이 미국식 방식과 떼어놓아 보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이 이름을 아메리칸 웨이, 미국적 방식. 우리가 이 아메리카 이 모든 방식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아메리칸 웨이, 아메이를 만드시게 된 거죠. 그래서 아메리칸 웨이 어소시에이션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줄여서 Amway로 부르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What could be more American than to be free to own a business within the free enterprise system that had powered America's economic system from its beginnings? 이해하셨죠? 그쵸. 자, 미국 경제 근간이든 자유기업 시스템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 사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보다 더 미국적인 방식이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What could be more American? 이것보다 더 아메리칸한 게 과연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아메리칸 정신의 가장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 비즈니스, 이 마케팅 모델을 아메리칸 웨이라고 이름을 명명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창업 정신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미국적 방식, 아메리칸 웨이고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자기 사업을 하고 자유롭게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여기저기서 막 다 이민을 오잖아요. 막 리치아 제이 부모님도 네덜란드에서 오신 것처럼 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부푼 꿈을 갖고 어떤 꿈, 나만의 사업과 자유롭게, 자유를 찾아서 많이들 오잖아요. 그 자유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가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아메리칸 웨이라고 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하실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됐대요. 그러니까 리치의 지하실에서 그냥 물류 창고, 그래서 막 철제 그냥 책상 하나 딱 갖다 놓고 옆에 막 에로씨 막 쌓아두고, 프리스크였죠. 그 당시에는 막 쌓아두고, 그리고 이제 제2 사무실은 이제 사무실로 막 전화하고 이러면서 진짜 촐촐하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촐촐하게 시작이 됐는데 되게 지금도 감사한 건 뭐냐면 이 헬렌 그쵸 와이프한테 너무 감사한 게 아니 자기 남편이 진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지하실에서 맨날 이러고 있는데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너무 적극적으로 게임리 정말 willingly하게 이거를 되게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지하실 창고를 막 페인트 막 그 핑크색 막 해주기도 하고 되게 서포트를 잘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우리는 아무런 어떤 그런 보장은 없었지만 어떤 새로운 것을 스타트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분에서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너무 즐거웠대요. 왜? 우리는 we're in the process of making something, like starting something new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걸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즐거웠다. 너무 막 exciting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 그래도 잘 될 거라는 희망. 이 당시에 리치의 아빠도 정말 잘할 수 있어라고 격려를 정말 많이 해주셨대요. 그 아빠, 그쵸? 일가에서부터 나왔던 그 아버지의 정신이 계속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프리스크, 아니 우리가 새로운 걸 이제 디스트리뷰트 해야 되는데 이 디스트리뷰터들 얘기를 안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애니얼리 이제 항상 같이 휴가를 가기로 했는데 우리가 그냥 따로 소집해서 이들한테 우리가 아메이사를 새로 시작한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가기로 한 휴가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걸 알리자라고 해서 알린 거예요. 다 알기 모든 파트너들이 다 100%다 따라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라인을 인정받아서 지금의 아메이사의 최초 디스트리뷰터가 되신 거죠. 원래 뉴트라이트사에서 이제 일했던 분들이죠. 디스트리뷰터로.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오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이 리더십의 핵심은 뭐냐?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할 때에만 상대방의 존중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리더십의 핵심이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디스트리뷰터 중에 한 명이 디트로이트사에 있는 이 그 프리스크라는 그 다목적 세정제를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입수를 해서 그거를 직접 가서 보니까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프리스크를 가지고 첫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스크가 값싼 석유 찌꺼기가 아니라 코코넛 오일로 천연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세척력도 좋았지만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정말 고농축의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 인기를 얻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다가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됐다. 우리가 스스로 원료부터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겠네 해서 우리가 스스로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땅을 사들여가지고 생산 공장까지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스스로 이제 제품까지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시골이잖아요. 완전 미시간 A다가 지금은 되게 발전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시골이었는데 이제서야 사람들이 여기 뭐 회사가 들어왔네 알 정도의 규모를 점점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SAA 세탁세제. 그래서 이것도 생분해성 계면활성제로 고농축이어서 환경 보호에서 시대를 앞선 그런 주자들이었다라는 거죠. 다행히 첫 그런 제품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되게 잘 스타트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촐촐하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되게 비아냥거리기도 했대요. 야, 니네 뭐 비누회사잖아. 그래서 우리 왜 비누를 파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리치가 왜 비누냐? 왜? 모두가 쓰기 때문에. 안 쓰는 사람 없잖아. 떠들면 또 쓰잖아. 계속 쓸 거잖아. 그리고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100% 반품해서 그때부터 세리스팩션 기어런티를 한 거예요. 안 쓸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비누로 시작을 했는데 항상 프로덕트를 이야기할 때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Don't tell but show the product.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show the product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알지만 말로 하지 말고 무조건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보여주라라고 이때부터 늘 강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강조하셨던 건 뭐냐면 유니크 우리의 비즈니스 스타일, 우리만의 독특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항상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소비자를 통해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적의 일말이라고 부르니 이 지금에 보이는 월드 헤드쿼터스가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되게 의아했대요. 아니 왜 이런 시골에 이런 회사가 들어온 거야 하고. 그러니까 이 리치 회장님은요 고등학교 때 막 한참 토론 시간에도 너는 시골이 좋아 도시가 좋아 하고 배틀을 이제 토론을 하면 항상 난 시골에서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시골의 장점에 대해서 꿰뚫고 있었는데 그래서 집도 시골에 얻었고 그게 자연스럽게 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기적의 일반인이 그 당시는 시골에서 스타트가 됐는데 이렇게 촐촐하게 시작이 됐지만 지금의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이런 회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메리칸 웨이로 이름을 짓고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래 회사를 차렸으니까 이윤을 추구하고 돈을 버는 건 당연히 해야 될 거잖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회사가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지? 우리가 회사가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지? 우리가 what we stand for 하는 게 뭐지? 어떤 돈 버는 것 이면에 어떤 것을 emotionally 감정적으로 드라이빙 할 수 있는가, 사람들에게로 감정적으로 그들을 드라이브 할 수 있게 하는 그 force가 과연 무엇인가 고민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생각이 남다르시죠. 보통 회사들은 그냥 제품 잘 만들어서 많이 팔면 되지 이 정도 생각이 그쳤겠지만 이 두 분은 그 이면에 계속 탐구하셨던 거예요. 결국 내린 결론이 이거였다고 해요. 우리는 standing up for free enterprise. 우리는 자유기업을 수호하자. 자유기업을 신봉하자. 이것이 our battle cry였다는 거예요. 우리 배틀에서 이거를 외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연설에서 평생 동안 이 두 분은요 자유기업 시스템이 얼마나 탁월한 제도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모든 세계 경제의 가장 핵심 엔진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지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 어떤 스피치도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것도 그 아메리카가 이뤄낸 것만큼 이 자유기업 시스템의 어떤 위대함을 다 표현하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당시 이해되죠? 공산주의 막 커뮤니 막시즘에서 막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막 미쳐 있을 때 막 노동자들이 단결하라 그래가지고 막 어떤 노동자 혁명이 일어나네 뭐 자본주의는 막 무너지네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들은 띠어리였잖아요. 야 니들은 띠어리를 갖고 와. 난 팩트를 줄게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론을 신봉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웃기지 마. 나는 이론을 신봉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팩트라니까. 팩트. 니는 이론뿐이잖아. 자유기업 시스템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엔진이고 이 자유기업 시스템이야말로 모든 전 세계 사는 부여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예요. 니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평등해지자는 거지. 근데 평등해지자는 게 궁극적으로 무슨 의미야? 다 같이 평등하게 가난해지자는 거잖아. 근데 다 같이 잘 살 수 있어. 야, 니네 복지 이야기하지. 이게 사실 제가 이 Selling America라는 이 내용을요, 제가 착 다 들었어요.
이게 유튜브에 available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셀링 아메리카라는 이 스피치가요, 지금도 엄청나게 유명해요. 왜냐하면 이 제럴드 포드라는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 되고 이 리치 데우스의 이 셀링 아메리카 이 스피치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셨대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한테 이게 됐던 그런 스피치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다 들어봤어요. 이거를 다 녹취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다 녹취를 하면서 다 들어봤는데, 와, 진짜, 진짜 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되게, 진짜 그 장난 아니시다. 그 man of faith,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셨고, 정말 스피치가 너무 탁월하시고, 하여간 중간중간 그렇게 웃기세요. 막 좌중을 압도하면서 막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땐 너무나 힘이 있는 거예요. 막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근데 제가 이거를 막 열심히 녹취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사이트에 있더라고요. 막 녹취한 내용이. 근데 막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왜냐면 그 당시 냉전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얻어와야 되는 말 그대로 생사를 오고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 정말 되게 신랄하게 막 비판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니네 러시아처럼 되고 싶냐. 그 당시 미국인들도 정신이 별로 그런 분들은 복지를 막 외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니네 복지 야 그럼 거기 철의 장막 뒤에 그 curtains of iron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지를 누리고 있을 것 같아. 야 니네가 말하는 그 복지 정부에서 주는 복지보다 우리가 제공하는 복지 수준이 훨씬 높고 훨씬 많다. 우리 72 밀리언 사람들한테 복지를 지원하고 있어. 왜? 잡을 주잖아.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잖아. 이것보다 더 큰 복지가 어디 있어? 이러고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니네가 러시아의 수준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가 뭐 막 60%의 인구가 다시 막 농장으로 가야 돼. 그리고 니네 고등학교 끝나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잡을 선택할지 선택권도 없어. 무조건 가서 일해야 돼. 니네 소유권도 없어. 막 되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어떤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그러면서 막 미국의 어떤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어떤 업적을 이뤄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이발소에 갔는데 한 분이 와가지고 계속 막 나라 욕을 했다는 거예요. 여긴 이래고 이건 이러고 이건 시스템 이러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니까 리치 데우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럼 너 가. 저쪽 나라로 가. 누구도 널 잡지 않아. 내 주머니에는 너 원웨이 티켓 끊어줄 돈도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어떤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잘못된 얘기를 할 때 주변 사람이 잡아주면 그것이 끝일 텐데 그것이 계속 퍼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메인 어떤 그런 theory, 사상이 됐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지나치지 않고 그냥 garbageman, 그냥 쓰레기 줍는 사람이 집에 와도 항상 아침마다 그 쓰레기 줍는 사람한테 청소부 아저씨한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가서 인사를 하고 오고 일부러. 왜? 당신은 위대한 fellow American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메리카라는 나라를 함께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PhD 받았다고 더 낫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책임감이 있을 뿐 절대 더 낫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 버스 드라이버를 너네 무시하냐? 절대 무시하지 말라. 버스 드라이버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해낸다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지난주에 청교도 정신 그대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오늘의 핵심 아이디어가 기업을 탄생시켰다. 어떤 아이디어냐? 사실 아이디어가 기업을 탄생시키기 이전에 이 아이디어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먼저 탄생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merica is not just a country, it's an idea. 이 아메리카도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자유를 신봉하는 아이디어죠. 그래서 America to me is freedom. 아메리카는 나한테 자유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메리카는 두려움의 근간에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용기와 상상력과 그리고 무조건 내가 해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아메리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 가치를 유지해서 만든 게 아메리칸 웨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It's the American Way에서 freedom과 opportunity, democracy, private enterprise 이런 것들이 미국식 방식을 이루고 있는 가장 핵심 근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은 이 당시 최고의 어떤 그런 생활 수준을 누리게 해준 이 경제 시스템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과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던. 사실 우리나라 6.25 때 도와준 것도 그것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이뻐서 도와줬겠어요? 여러 가지 그것이 점령이 김일성이 했을 때 그런 여파들을 생각하고 대만과 중국의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더 이상 이 자유를 뺏기면 안 돼. 더 많은 나라가 공산화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도와줬던 거죠. 그래서
나갑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했나요? 왜 안 나오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 그 어떤 그 코트를요, 그 리치 디버스 회장님이 그 Selling America 연설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소셜리즘은요, philosophy of failure, 실패의 철학이고, the creed of ignorance, 그런 무지한 자들의 creed이고, the gospel of envy. 그러니까 그 envy, 그쵸? 그 envy가 뭐죠? 한국말로 질투하는 사람들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So its inherent virtue is the equal sharing of misery. 이것의 어떤 virtue, inherent virtue. inherent virtue는 그 misery, 비참함을 쉐어한다는 거예요. equal sharing of 비참함. 똑같이 동등하게 비참함이 나눠 갖는 것이 소셜리즘의 핵심이다. 이 말을 윈스턴 처칠이 해요. 엄청 위대한 분이시죠. 윈스턴 처칠이. 이 말을요,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 아메리카 연설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토마스 울프의 연설을 하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어떤 그런 금빛 그런 기회를 추구하고 내 꿈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든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Promise of America, 아메리카가 약속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seeker가 될 수 있다. 네가 원하는 모습대로 될 수 있다. 그 seeker이 바로 Promise of America. 그 아메리카, 그죠? 이 Promise of American Way. 우리 지금 아메에서 제안하는 그 핵심 가치도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너의 꿈을 이룰 수 있어. 자유로워질 수 있어. 자유롭게 너의 기업을 스타트할 수 있어. 이게 바로 핵심이잖아요. 이 핵심 가치 바로 이 아메리카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너무 소름 돋죠. 근데 제가 더 감동이었던 건 막 달려요. 막 비판하고 막 조롱하고 막 달려가면 마지막 결국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특한 달란트와 개성을 갖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컨트리뷰트하고 나눌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핵심이죠. 핵심 가치란 모든 사람을 존중해주고 모든 사람은 created in the image of God. 딱 영어 성경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써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하고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리치가 해고자 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Selling America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다. 너무 감동이다. 제가 무슨 이걸 들으면서 제가 막 1950년대로 갔다가 막 냉전시대로 갔다가 막 전쟁시대로 갔다가 왔는데 결국 저는 지금 21세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편하게 아메이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느꼈던 건 이거 연설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진들이에요. 자, 느꼈던 건 뭐냐면 정말 나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 아메가 어렵단 말 절대 할 수 없다. 왜냐면 이런 시스템을 만든 사람도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이걸 만드는 과정을 읽다 보니까 이거를 이 역경을 헤치면서 그러니까 역경이라는 건 어떤 역경? 이런 스피치를 막 공적인 주니어 그 어치버스 컨벤션에서 막 하시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아메이사가 그렇게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았던 이유는 이러한 것들 때문이었구나. 이제 온전히 이해가 되더라고. 이런 역경을 통해서도 아메이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싸워오셨는데 나는 할 게 뭐야? 나는 이걸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걸 내가 빌드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만들어진 진짜 다 차려진 밥상에서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일인데 정말 이걸 보니까 제가 FCA가 정말 그러니까 FCA가 어렵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에 비하면 FCA가 되는 거는 정말 이거에 비하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걸 만든 분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이런 기업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는데 이미 만든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뭘 못하겠나.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충분히 FC에 가겠다. 해내야겠다. 이 리치와 제이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진짜 했어요. 너무 감동이었고 이 Selling America에 대한 연설은 제가 이제 내일 저희 이제 I Do FCA 채널에서 저희 이제 91년생이 온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국아이의 창립 29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에서 제가 이 성장하는 리더의 핵심 가치 요 책에 대해서 풀 건데요. 이것도 되게 소름인 게요. 이게 딕 디보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리치 디보스 이분의 아들이 쓴 책이 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무슨 이거 그대로 반영됐는데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거야. 신앙은 더 깊어져 있네? 막 완전 소름. 그래서 이거를 풀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거를 푸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를 푸는 거죠. 이거를 푼다는 건 아메리칸 웨이를 푸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그때 제가 좀 더 셀링 아메리카에서 받았던 영감들과 그런 내용들을 더 많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 챕터 5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혼자 막 흥분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뭔가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리치 디버스가 그 당시에 정말 거품 물고 외쳤던 그 내용이 지금 고스란히 몇십 년이 흘러서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외쳐도 전혀 어색함이 없고요. 지금에 와서 그 울림이 더 크겠다. 이 메시지에 대한 울림이. 그럼 모든 청년들이 다 들어야 돼. 다 들어야 돼. 무조건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저 또한 리치 아제이가 수호해온 그 자유기업 시스템을 수호하는 그런 자로서 정말 이 아메리칸 웨이의 밸류와 핵심 가치와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엄청난 이 기업의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위대함을 더 많이 전하는 그런 자로 사랑하겠습니다. 너무 거창해졌는데 아무튼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와 파트 1과 2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내일 아이드 FCA 채널에서 또 한 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안녕. All right, let's roll Sounds camera. sweet. Shot 001, take one. Marker. Marker. Here we I'm go. really trapped in here now, Yeah, aren't I? right? You're all alone. Okay, so let's start with just a basic overview. What are the Founders Fundamentals? Why were they created? You know, I don't know that they actually created the Founders Fundamentals so much as lived the Founders Fundamentals. When you think about who Dad and Rich are and what they live their lives by, freedom, family, hope, and reward were definitely their foundations. The founders' fundamentals were put in place when Dad and Jay were kind of, transitioning the business and spending some time talking about their beliefs and what was on their mind when the business was started. The things that were really important to them. Independence was important to them. Kind of hope for the future was important to them. They wanted to be around people. They wanted to be around the people that they kind of knew and loved. And of course, providing for their family was always important to them. So those things were the things they realized that they enjoyed, but they also realized that a lot of other people felt the same way. Having that foundation is as relevant today as it was when the Amway business started. Freedom, family, hope, and reward. Those are powerful elements. And they connect with people of all generations, and they connect with people all around the world. Does that inspire you to embody those same values the same way your dad did? Well, he raised us that way. He raised all of us kids that way. And so I think those foundations are part of who all of us are. In fact, it's kind of nice because even though we've got a large second generation, even larger third generation, I think we've all been raised with the same values, the same foundations. When they talked to us about their belief system, when they started Amway, it was important that we got it and that we all get it in Amway so that we all know the foundation we have. And with that foundation, it allows us to deal with a lot of other challenges that come our way, the ups and downs of life every day or business or whatever it is. And so those foundations stand us well. To me, it's really kind of the ultimate definition of being happy or of happiness, because a lot of people think, okay, if I just can get a lot of money, I'll be happy. Not necessarily. Or if I can do this, I'll be happy, or do that, I'll be happy, and accomplishing things. I think that accomplishing things in and of themselves won't do that, but the act of setting a goal and of going out and expending the effort to achieve that goal, earn success in that sense, whether it's earn success in maybe athletics, earn success in a business, earn success somewhere. I think doing that throughout your life is where happiness comes from. And I think the foundations of freedom, family, hope, and reward put together allow you to accomplish those goals, which then I think give you a satisfying life.